안녕하세요. 주말인데, 오늘은 시간을 조금 한 30분 당겨서, 30분이 아니고, 꽤 많이 당겼네요. 오늘 6시 반쯤에 지금 줌을 열었는데, 오늘 길게는 하지 않고, 일단 제가 어, 그, 국감 질의 때 사용했던 내용을 한두 가지 이제 공유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일단, 그, 이거는 운영사 미디움 공식 입장이라는 걸로 2022년 12월 14일에 나왔던 거고, 이것도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왜 오늘 또 다시 좀 들고 나왔나 하면은, 일단은 이쪽에서는 법의 저촉이 안 된다라고 자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일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내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운영사라고 하는 미디움의 김판종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KOK 플레이,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이거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KOK 플레이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재단의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재단은, KOK 재단의, 재단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도 없다. 왜? 전 재단 이사장일 때는 세명이 있었어요. 그나마. 재단 이사장이 있었고, 사무총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한 명 있었어요. 어,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은 오전에 주식회사 미디움의 콘텐츠 개발자였었어요. 제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동안은 그 사람하고는 통화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세 명이 존재했다는 거고, 현재는 한 명이죠. 누구? 토마스 프레이. 토마스 프레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학자고, 이렇게 이 재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냐? 전혀요. 2023년 3월 8일 공지 이후로는 그 사람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 번 더 공지사항들을 쭉 훑고 보면서 느낀 게 아니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재확인을 한 게, 제가 이 공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기억해 플레이라는 주체 이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미디움 리미티드로 나왔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이게 사명만 바뀌어가지고 메타 M이라는 걸로 나왔고, 그게 그렇게 메타 M이라는 걸로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K 스테디움 팀이 나오고, 그리고 K 스테디움 PT 리미티드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좀 혼용이 돼가지고 K스테디움 팀과 K스테디움 PT 법인 이름으로 나오는 게 혼용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와요. KOK 파운데이션은 결국은 KOK 재단이잖아요. 그러다가 아, 이
공지 내용이 쭉 가다가 나머지들은 싸그리 다 사라지고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KOK 파운데이션 이름도 없이 주체도 없이 그냥 공지가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모르게 또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모든 일들이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법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그 재단은 쉐이셀 공화국의 2019년 11월 6일에 설립이 돼요. 그러고 나서 쭉 계속 오다가 이 업체 또는 미디움이라는 이름이 나타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어, 이 미디움 LTD라고 하는 걸로 나온 게 2021년 4월 16일부터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미디움 LTD, 미디움 리미티드로 나온 게 3월 10일에 한 번이 더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미디움 LTD라는 게 나왔고, 뭐 그렇게 했는데 또 계약 관계를 세 개의 제가 어, 이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3주일 후에 바뀌었는데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지의 주체를 쭉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2021년 4월 15일 이전까지 뭐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KOK 플레이 이름으로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미디움 LTD로 그 운영권이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치더라도 3주 후에 미디움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였던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영어로는 표기를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해요. 그 회사로 3주 후에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였잖아요. 이 세 가지를 보여드렸던 내용.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움 LTD로 계속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 2021년 4월 15일 이후에 그 전부터 뭐 제가 듣기로는 전 재단 이사장 이야기로는 2월 정도부터 어, 컨택을 했는지 그때부터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2021년 한 2월경부터. 근데 그 당시에는 최은규란 사람보다는 최은규란 사람은 일단은 조금 이렇게 뭐 좀 갈로 밖으로 이렇게 좀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세이셸 공화국의 그 미디움 재단이 설립이 됐고 쭉 와서 그 계약 관계도 그 미디움 재단하고 했다라고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보면은 재단이라는 거는 일단은 쑥 빼놨잖아요. 빠지고 미디움 LTD, 메타엠, 뭐 K스테디움 PT, 팀, PT 그 다음에 지금 2023년 한 6월경부터인가 그때부터는 KOK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KOK 파운데이션 또는 이름 없는 주체가 없는 공지사항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 웃기는 게 홍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누가 계속 냈느냐. 제가 알기로는 미디움 LTD로 나왔고 메타 M으로 나오고 뭐 K 스테디움 PT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그러니까 아예 공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최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역순으로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가 그냥 아예 없거나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다 나와요. 홍보 가이드라인 이것조차도요. 홍보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 공지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뭔가를 내보낼 때 어떠한 법인이 있으면요. 법인의 이름으로 나오지 부서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미디움 LTD, 그 다음에 메타엠 LTD, 그 다음에 뭐 K스테디움 P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틀리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여전히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냐? 주식회사, 아니, KOK 재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K 스테디움이 왜 나왔느냐? 2022년 2월 26일이 우리가 거의 7달러로 이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된 날이잖아요. 그때가 거의 6.95달러까지 갔을 때일 거예요. 잘 왔죠. 근데 그 전부터 2021년 뭐 7월인가 뭐 하여튼간에 일본에 있는 사람 97명의 고소권이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단계 이야기가 막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메인넷이라는 게 나왔는데 메인넷이라는 거를 언급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메인넷이 처음부터 개발을 이거 용으로만 했느냐? MDM이 그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가지고 있었던 플랫폼, 그 메인넷, 거기에서 발행된 게 MDM인데 그, 메인넷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K 스테디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그라운드 체인이라는 게 이게 이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거의 같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사 내용, 뭐, 사기 다단계,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메인넷이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급작스럽게 모든 것들 상황이 급변을 했죠. 그러고 나서, 거기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또 한번 커뮤니티 풀에서 나온, 뭐, 여러분들 표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K 스테디움이라는 거를 K 스테디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거는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이라고 투자자들의 하나의 투자 회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K 스테디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K 스테디움이 꼭 지금 지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김판종, 박윤성, 송가병, 와이프, 그다음에 여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SO의 운영자, 그다음에 이 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 최영규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도 빼놓은 상태에서 지들끼리 그냥 찢고 뽑고 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냐? 이 당시도 K 스테디움이라고 메인넷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송가병이라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건 SO라고 해서 커뮤니티 풀에 그냥 투자를 제일 많이 한 사람, KOK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한 사람 정도지 이게 K 스테디움에 뭔가 위치를 자기가 뭐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사실 절대로 아니잖아요. 똑같은 경우에요. 뭐나 하면은 KOK에서 뭐 제가 어제 그 변호사를 만나면서도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다. 이 KOK 사업에 대한.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라는 그 위치를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제가 말씀을 정말 많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시피 그 사람은 재단 소속도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데 먼저 했다는 게 일단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고 정보를 직접적으로 계속 받았다 그러면은 요 사람도 좀 더 큰 문제가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도 했을 것도 어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람이 저와 같은 일개 프론티어라고 해도 제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진행이 정말 되고 나면 다음 타겟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직급자,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이 사람은 그 어디에서 올라온 그 임명장을 보면은 그게 또 그 방송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을 때 그 대학교에서 뭐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 받은 걸로 그렇게 또 뭐 허위 사실 그런 것도 한 게 있잖아요.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KOK에서도 빌 역할이 사실은 아닌데 쪽쪽 많이 빨아먹은 거 말고는 보상을 많이 받아간 거 말고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 준 정보가 허위에 가까운 것들밖에 없었다는 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결과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아까 모였던 거 이거 외에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풀과 K 스테디움과 이 메인넷과의 관계에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뭐 스스로도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 속에서는 공인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공인이냐? 공인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공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이, KOK 플레이와 이쪽 메인넷 이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KOK 플레이라는 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애플리케이션,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냥 메인넷 조직이 아니에요. 둘 다가 조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그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하나는 앱으로서 ERC 기반의 하나의 앱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 하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라운드 체인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그 메인넷.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게 조직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누가 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냐, 본래. K-스테디움 PT라는 것도, 어, 거기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말이 좀 안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4월 22년 4월 22일자 그 정책 변경 예고라는 부분에 보면은 재단에서 K 스테디움 PT라는 거를 설립을 했다. 그게 4월 13일자예요. 그때는 김판정이라는 사람도 그 K 스테디움 PT라는 거에 없어요. 존재를 안 해요. 근데 이 그해 12월 14일인가 뭐 며칠 날에 한 사람과 교체가 됐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23년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K 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는 김판정이다. 그리고 그게
메인넷의 어, 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4월 2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는 재단에서 설립을 한 것이고, 그러면은 재단 소속으로 재단 하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메인넷이고, 또 KOK 플레이라는 거는 재단 하에 있는 하나의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 DApp로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어 제가 그거를 누구한테서 하여튼간에 그 커뮤니티 풀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얼마 전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뭐 투표를 해서라도 KOK 플레이와 그 메인넷을 분리를 해서 독립적으로 뭐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것들이 지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어, 문서적으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이게 법적인 그런 그 권한이나 역할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주무꾸기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도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아까 제가 K스테디움 PT라는 것도 그렇고, 재단도 사실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나 똑같죠. 다른 가상자산들도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운영을 한다는 부분으로 언급을 해놔놓고 만들어진 그 법인이잖아요. 그럼 그 법인 내에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뭔가를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뭐 맨파워부터 해가지고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럼 그 뒤엔 누가 숨어 있느냐? 결국엔 또 주식회사 미디움이고 김판종이고 그거예요. 저는 줄곧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 이 재단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부터 계약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뭐 개인 키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결국에는 김판종이라는 사람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제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지의 주체가 계속 뭐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분명히 미디움 INC로 그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법적인 법적으로 물을 수 없다라고 한 게 해외 법인으로 돌려놨는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PT라는 케이스테인 PT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김판정이가 거기 있고 거기에 대표이사니까 이건 국내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전 재단 이사장이 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그 사이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뭐 강지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위조로, 급하게 뭔가 계약서를 만든다. 그것도 또 성립이 안 되지요. 네. 최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이해를 하실 만큼 돼야 되고,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장 쉬워요. 그냥 이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 되고, 기사 보시면 되고, 이거는 어느 누구를 갖다 놓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냥 그렇게 다, 뭐, 이게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는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객관성이지요.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공지사항이라든가 기록물들을 한번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남아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아셔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그 줌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게 없어요. 네, 오늘 좀 짧게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시간을 쓴 것 같은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